좋아요, 구독. 자, 원작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주간 만화 고라쿠에서 연재 중인 가와베 마사미치의 만화 오니고로시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오니고로시가 어떤 작품이냐면 요런 작품이더라고요. 뭐 오니가 이제 도깨비고 고로시는 모르겠는데 가면인가요? 모르겠네. 자, 요런 만화가 있고 한국에는 미발매가 됐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유명한 작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책 표지들을 보시면은 가면들을 다 쓰고 있죠. 얘네들이 빌런으로 보입니다. 그림체도 상당히 독특하죠. 네, 요런 원작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근데 데몬시티는 이제 한국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제목을 바꾼 것 같아요. 그리고 오니고로시 일본색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작품 내에서도 일본색이 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목을 바꾼 것 같습니다. 데몬시티라는 제목으로. 데몬시티 또 이제 라는 또 만화 또 원작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거 저런 거 비교해 가면서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자, 줄거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는요. 가정이 생긴 암살자 사카타. 예, 사카타는 은퇴 후에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합니다. 가정이 생겼어. 이 암살자가 딸도 있고 아내도 있고 행복한 가정을 이제 꾸리려고 해. 그래서 은퇴를 했어. 하지만 집에 도깨비 가면을 쓴 5명의 남자들이 들이닥치게 되고 집으로 쳐들어온 거야. 5명이. 아내와 5살 난 딸, 그리고 사카타를 총으로 쏘면서 사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온 가족이 다 사망하게 되는 거야. 자, 12년 후 죽은 줄 알았던 사카타는 휠체어에 실려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휠체어에 실려서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거의 정신이 나가 있어. 정신도 나가 있고 뭐 혼자 걸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고 막 그래요. 그냥 식물인간 같아. 그냥 멍 때려. 하지만 사카타가 살아있는 걸 도깨비 가면 중에 한 명이 알게 되고 그 쳐들어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알게 되고 사카타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병원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 식물인간 같던 사카타는 도깨비 감염남을 알아보자 기적처럼 움직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12년 동안 안 움직였으니까 뭐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 도깨비 감염남을 복수하게 됩니다. 안 움직이는 그 몸 상태로 그 도깨비 감염남을 죽이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한 명 한 명 복수를 실현해 나가던 중 그들의 대장은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당신 딸이 아직 살아있어. 뭐라고? 아니, 아내도 죽고, 딸도 죽고, 자신도 죽었는데, 자신은 살아남았고. 아니, 뭐야, 딸도 살아남았다는 거야? 과연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과연 기면파들, 그러니까 기면파라는 애들은 이제 도깨비 가면을 쓴 애들, 기면파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바로 데몬시티 악귀 죽이기 되겠습니다. 자, 작품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감독은 다나카 세이지라는 분이고요. 자세한 필모는 없는데요. 일본 분이라서 좀 한국에는 잘 안 알려진 것 같아. 일본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일본 검색 사이트에서 찾아보니까 멜랑콜릭이라는 장편 영화를 만든 감독이라고 하고요. 이 영화로 수상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영화 감독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이 두 번째 작품이에요. 자, 각본은 다나카 세이지 감독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가와베 마사미치 작가, 이 원작 작가가 같이 만든 각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 각본이에요.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원작을 참여했던 작가가 실제로 이 영화에도 작품에 참여를 했다는 건데 자, 그러면 잘 만들었을까? 네. 자, 출연은요. 이쿠타 토마, 이분이 이쿠타 토마고요. 히가시데 마사히로, 그리고 토마 아미 등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오네요. 히가시데 마사히로, 예, 그리고 토마 아미 요런 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쿠타 토마 주인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이쿠타 토마는 자니스 출신 배우더라고요. 자니스 출신이야. 그러니까 한국어로 치면 SM 출신인 건데 마츠모토 준, 아이바 마사키, 니노미야 카즈나리와 함께 자니스 주니어 유닛 메인의 멤버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쿠타 토마를 제외한 3명이 아라시 멤버로 데뷔를 하면서 이분이 어정쩡한 상태가 된 거야. 그래서 멤버가 없어진 거야.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지. 이런 거지 뭐. 앤디라고 보면 돼. 앤디가 H.O.T 멤버에 있었는데 다른 애들은 다 H.O.T 멤버가 되고 앤디만 떨렁 남은 게 된 거야. 자, 그리고 이후에
야마시타 토모이사와 함께 야마삐 알죠? 야마삐와 함께 포탑스 멤버가 됐는데 또 야마시타 토모이사가 뉴스 멤버로 데뷔를 하면서 또 어정쩡해진 과거가 있는 그런 아이돌 출신 연기자입니다. 그래도 이후에는 배우로서 성장을 해서 조금 각광을 받고 있나 봐요. 자, 그런 분이고요. 예. 이분이 잘생겼어. 그래가지고 그 포탑스 멤버 4명 중에서도 야마삐하고 둘이 확실히 얼굴이 탁 눈에 띄더라고. 잘생겨가지고. 자, 그리고 히가시대 마사히로라는 이 배우는 불륜 스캔들로 엄청 시끄러웠는데 이런저런 작품에 가리지 않고 나온 듯 합니다. 불매운동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 잘생겨가지고 잘 나가던 그런 선한 이미지가 있던 배우였는데 막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막 그러면서 조금 이제 사생활 문제로 작품을 못하나 싶었는데 요런 작품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출연을 하게 됐다. 자, 러닝타임은요. 1시간 47분 58초고요. 107분입니다. 구성은 사카타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시점까지 29분. 요게 초반이고요. 딸 료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까지 39분. 요게 중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수와 엔딩까지 34분. 이게 후반에 해당되고요. 심플한 서사인 만큼 1대1대1에 가까운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액션은 영화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서 드라마와 액션의 비율로 보자면 거의 5대5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영화 절반이 거의 액션으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작품은 한 2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액션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몬시티는 액션의 비중이 많은 작품입니다. 영화의 절반이 액션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액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액션을 위해 만들어졌고 액션을 위해 태어났다고 봐도 무방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건 잘 몰라도 액션으로 관객에게 한번 어필을 해보겠다! 뭐 이런 느낌의 작품이 되겠어요. 액션은 폼은 잡긴 하지만 깔끔하게 떨어지는 동선보다는 막싸움, 개싸움 같은 호쾌한 액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바람의 검신 같은 거 보면은 슉 막 이런 식으로 배잖아. 절도 있게 슉 이렇게 벤다고 치면은 데모시티는 하! 막 이런 식이야. 하! 그래서 조금 막싸움 느낌이 있어요. 주인공이 싸울 때 잔동작도 많고 주변도 되게 어수선해서 좀 더 사실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병원씬 같은 경우 움직이지 않는 몸을 이용해서 육탄전을 벌이는데 사실적인 액션을 더 보여주려는 시퀀스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인공이 휘두르는 무기를 찾아보니까 여기 무기 보이시죠? 이 무기를 나데라고 하는데요. 나데? 마체테처럼 막칼로 사용하는 용도라고 하고요. 한국에서는 제주나대라고 부르더라고요. 농기구라고 하고 작두랑 비슷해가지고 아주 잘 썰린다고 합니다. 살짝만 돼도 썰린다고 해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방갈죽까지는 못하는 걸로 보이고 사람을 찍어 죽이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도끼처럼 활용을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수입니다. 데모시티에서 두 번째 주요한 테마는 복수입니다. 온 가족이 살해당하고 처절하게 복수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존 윅과 킬빌과 같은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전 요소랄까요? 딸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서스펜스를 주게 되는데 진짜 아빠를 몰라보는 딸, 그리고 더욱 분노하는 주인공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올드보이의 오마주 아니면 올드보이의 서사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었어요. 원작도 이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영화는 12년이라는 차이, 그리고 이 여성을 성적 대상이라는 소재로 봤을 때 박찬욱의 올드보이를 염두한 설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딸을 처음 만나게 되는데 이 딸이 성장이 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딸은 자신을 몰라봐.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알아보게 되는 이런 게 굉장히 올드보이스럽다. 자, 닮은 작품으로는요. 앞서 말씀드린 조닉, 킬빌, 올드보이의 류의 영화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작품의 가치로 보았을 때는 개인적으로 이쪽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작품이긴 했어요. 바로 2020년에 개봉했던 검객이라는 작품과 2022년에 개봉되었던 더 킬러, 죽어도 되는 아이가 더 닮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작품들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둘 다
장혁 배우가 나온 작품입니다. 검객 더 킬러 죽어도 되는 아이. 자, 둘 다 아이가 납치되는 상황, 그리고 이 아이를 구하기 위한 복수의 액션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검객 더 킬러와 흡사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조니 킬빌까지는 아니고 검객 더 킬러 정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또 너무 어렵게 설명했을까봐 이렇게 좀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또 액션만을 위한 영화라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지요. 맞네요. 한국이었으면 장혁 배우가 있을 듯. 그렇습니다. 네,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봤냐. 사실은 예고편은 봤었는데 전혀 안 끌려가지고 그냥 넘어갔던 영화였거든요. 근데 차트 순위에 막 오르고 막 1위 하는 걸 보고 나서 호기심에 한번 봤던 영화입니다. 또 찾아보니까 원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낫겠지 싶어서 봤는데 처음부터 에? 했던, 뭔가 액션도 많이 부산스럽고 내용도 클리셰 투성이라 이상하다 싶었는데 죽지 않는 주인공을 보면서 너무 황당무계 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냥 팝콘 무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정도의 서사를 가진 작품이 단행본으로 14권까지 나왔다고? 단행본이 14권까지 나왔다고? 진짜? 네, 원작마저도 의심스럽게 만들었던 B급 무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속 시원한 액션을 보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원작을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보셔도 되는데요. 추천합니다. 근데 난 의미가 있는 영화를 보고 싶다라거나 재밌는 영화를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추천 드리겠습니다. 완성도가 많이 떨어져요. 지금 제가 의도치 않게 그 나무위키에 없어가지고 왓챠PDR을 꺼냈는데 여기 평균 별점이 나오네요. 1.8점. 이러려고 제가 한 건 아닌데, 네. 어쨌든. 자, 그래서 오늘 리뷰는 좀 후드럭가는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넷플 차트 진짜 믿지 말자.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그냥 간단하게 보는 용도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설거지하는 용도로 나쁘지 않아요. 신발 갈아 신으면서 보는 용도로 나쁘지 않아요. 애기 봐주면서 이렇게 슬쩍슬쩍 보는 걸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성도 있는 영화를 찾고 싶다? 이 영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불멸입니다. 불멸. 이 영화가 재미없는 첫 번째 이유는 주인공이 불멸이기 때문이에요. 불사신입니다. 불사신. 서스펜스라는 건 결국 주인공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주인공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관객들이 가지게 되면서 생각나는 것인데, 여기서의 주인공은 절대로 죽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엄청 호되게 당하는데도 처음에만 아파하고 금세 멀쩡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영화가 있었죠. 히트맨2라고. 실제로 영화에서 화살에 맞아가지고 관통당합니다. 이쪽 어깨를 맞아서 관통당해. 화살이 뾰쭉 나가. 그리고 고층 건물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맨손으로 칼날을 잡고 봉으로 막 얻어 터지고, 심지어 왼쪽 팔이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싸울 여력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리고 이 관통 당했는데 나중에는 아무렇지 않게 팔을 움직여. 예전에 액션 영화에서 90년대 그 액션 총기 액션 영화에서 권총이 무한대로 나가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장전을 안 해도 계속 그냥 쏠 수 있는 그 권총이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입술이 아팠는데 5분 뒤에 까먹고, 손가락이 잘렸는데 다시 손가락이 생겨나고, 어깨에 총상을 입었는데 주먹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액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황당무계하다 보니까 서스펜스는 사치고 타격감마저 들지 않는 지경에 도달했고요. 나중에는 너무 그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액션이 계속 나오는데 졸려요. 나 이런 영화 또 처음 보네. 액션이 계속 나오는데 졸려. 참 신기한 영화였습니다. 자, 두 번째. 허술합니다. 여기서의 빌런의 설정은 이런 거예요. 신조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신조시란 도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천시 이런 것처럼 신조시, 여기 주변에 야쿠자가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 김연파, 그러니까 이 주인공을 용병으로 쓴 도깨비 가면 단체가 뒤로는 야쿠자를 쓸어내고 앞에서는 시장이 되어서 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 이런 설정이에요. 다시 정리해보면은
그러니까 유력 정치인이 겉으로는 착한 척을 하고 뒤로는 조폭과 결탁해서 온갖 범죄로 자신의 이권을 챙긴다는 그런 아주 흔한 내용입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이런 드라마 영화가 넘쳐나서 사실 물리는 지점도 있는데 이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 자체가 너무 허접해요. 너무 허접해.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자와 시장이 주고받는 대화로 이런 이야기를 풀어가는데요. 질문 수준이나 대답 수준이 쌍팔년도에 볼 수 있는 그런 작품 수준이었어요. 날카로운 척 기자는 질문을 하고 전혀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 다시 증거를 가져오라는 대답도 그렇고 또 그거에 내가 준비한 건 이것밖에 없는데 하면서 당황해하는 기자도 그렇고 또 그 리액션에 확신하는 그런 시장 모습도 그렇고 허접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예, 그지 없어요. 진짜 원작이 있나 싶을 정도로. 예. 또 웃긴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카타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친구인데 그런 스트레스를 탁구로 풀어내는 것도 굉장히 웃겼습니다. 그러니까 탁구 자체가 웃기다기보다는 다른 영화에서는 막 술을 마시거나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고뇌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약을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클리셰들이 있는데 어설픈 동작으로 탁구 머신과 연습을 하고 있어요. 딱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되게 고뇌하는 신이야. 근데 탁구 머신이 딱 이렇게 탁구공이 탁탁탁 나오고 계속 이러고 있어. 난 이걸 고뇌신이라고 나 잡아놓은 것 자체가 와 씨. 뭐 한편으로는 너무 신선합니다. 그 장면 보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탁구를 굉장히 오래 친 사람처럼 표현을 하는데 사실 탁구를 한 번도 안 쳐본 사람이 치는 것처럼 쳐요. 이게 탁구라는 제가 중학교 때 탁구 부였거든요. 탁구는 허리로 치는 거예요. 허리만 움직이는 거야. 이거는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얘는 팔을 이렇게 계속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다. 자, 세 번째 액션입니다. 자, 이 영화는 분명 액션이 다인 영화인데 도대체 어떤 성취를 이뤄냈는지 알 수가 없는 영화였습니다. 대체로 이런 액션류의 영화는 방향성을 잡고 가죠. 액션의 방향성을 잡고 간단 말이에요. 범죄도시 같은 경우는 최근 마동석의 액션을 권투로 굳히면서 가고 있고요. 장혁이 나오는 액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절권도 그리고 복싱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크라브마가라는 기술이 또 사용이 되죠. 존윅에서는 모잠비크 드릴이란 권총 사격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요, 전설의 킬러라고 보기에는 날 것 그대로의 액션 영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권총도 한 손으로 갈기는 걸 보면은 완전 만화 같은 수준입니다. 이러고 쏴. 닥닥닥닥닥닥! 야, 쉬리도 이렇게 했다. 쉬리도, 쉬리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2000년도입니까? 네. 주인공의 맷집이 엄청 강하다 말고는 딱히 느끼는 것이 없는 액션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후반부의 가면남들이 봉술과 검술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나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주인공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인간인가? 한마디로 액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특징을 보지 못했다. 차라리 바람의 검심 실사화를 한 번 더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넘어가겠는데 팔 잘리고 계속 싸우는 건 좀 선 넘음. 팔이 잘렸잖아요. 그럼 이 팔에 피가 얼마나 많이 흘리겠어. 그러면은 팔이 잘린 상태에서 막 피가 후두둑 떨어지면서 싸워야 되는 거잖아. 근데 팔에 피가 똑 하고 멈춰요. 진짜 판타지죠. 그리고 제가 이 리뷰를 위해서 좀 찾아봤는데 원작은 좀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그 딸 같은 경우에는 딸이 가짜 아빠 밑에서 자란 거잖아. 그리고 진짜 아빠를 만났잖아. 그러면서 그 성격이 반반으로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이중인격자로 그런 성장 과정 때문에 이중인격자가 돼가지고 그걸 또 활용하는 이야기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너무 축소시켰다. 그러니까 원작가가 거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술하게 했다? 좀 이상하긴 합니다. 뭐 중간에 탈락을 한 건지 아니면 중간에 배제를 시킨 건지 액션도 좀 허술하고 내용도 허술하고 그리고 너무 많이 축약시켰다.
그 이후에도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는 주인공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이제 요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시리즈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작만 나는 거 팔 잘리는 거 예고편에서 보여줘서 좀 그렇네요. 아, 예고편에서 나왔었나? 저것도 뭐 스타워즈 뭐 오마주다 뭐 그런 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그냥 진짜 심심풀이 땅콩용으로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데 뭐 원작을 기대하셨거나 완성도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고 보시면은 대단히 실망하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데모시티 악기 죽이기는 여기까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